그러니까 그냥 단순 참고인이에요. 자기가 들은 거를 진술한 거예요. 근데 수사관이 당신 말이야 증거 있어? 대박.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제가 왜 그걸 대야 되죠? 야 그럼 증거 없으면 빼도 돼? 알겠다 그러지. 본인이 피해본 것도 아닌데 절대 안 됩니다 이러겠어요? 그러니까 뭐 형식상으로 동의를 받아서 뺐다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 뺀 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석연치 않은데 네. 위에서 뭐 압력을 넣은 거예요? 누가? 아니요. 그거는 사실 잘 모르죠. 하지만 최고 수뇌부의 결정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검 또는 법무부 검찰국과의 어느 정도의 협의를 거쳐서 정리가 된 게 아니겠느냐. 검사가 개인적으로 핵심 진술을 이런 식으로 조사해서 뺐다. 전 이렇게 보긴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철이의 정치쇼. 자, 이 문제는 안 다룰 수 없죠.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관련된 의혹 계속 커지고 있던데 수사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나요? 8개월 됐다면서요. 시작한 지는. 8개월 됐죠. 원래 동부지검 형사 1부장 했었던 김양수 부장이 사건 배당받았던 김양수 부장이 수원에 갔다가 네. 이번에 다시 동부지검 차장으로 왔죠. 수원으로 발령이 났어요? 예. 그러니까 원래 배당받았던 부장이 다시 차장으로 복귀했으니까 이제 조만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8개월 됐어요? 처음 예. 시작한 지는? 8개월 됐습니다. 근데 뭐 그전에 코로나도 있었고 예. 또 뭐 인사이동도 있었고 하니까 예. 8개월 동안 이렇게 막 누르고 뭉개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반론하셔도 돼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인사가 사실 이번 추장 추미애 장관 오시고 나서 인사가 좀 빈번하게 있었죠. 그래서 좀 네. 어수선한 것도 있었기 때문에 뭐 내부적인 요인들이 좀 있었으니까 좀 그런 걸 감안하면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도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사실은 수사로만 보자면 좀 단순한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8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물리적으로 부족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게 이제 통설이고 그런데 일단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진 핵심은 뭐냐면 대위가 추미애 장관 당시 대표 시절에 보좌관과 통화를 했다라는 진술을 했는데 이게 진술 교수에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이 무의혹이 불거지면서 이제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졌는데. 근데 진술이 있었는데 조사에 빠졌다는 얘기는 그 수사했던 검사들도 다 인정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왜 빠졌대요? 좀 그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좀 하실 얘기가 많구나 오늘. 할 말 다 하세요. 예, 그 얘기는 제가 좀 드릴게요. 근데 수사라는 게 이제 좀 크게 이제 두 가지 패턴으로 가는데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이제 두 가지 패턴으로 가는데 이제 하나는 이제 돌파형 수사가 있고 하나는 이제 의혹 규명 수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파형 수사는 뭐냐면 드러나지 않은 아니면 깨기 어려운 의혹을 이제 돌파하면서 들어가는 수사. 이른바 이제 자꾸 이제 이분이 또 주목이 받는데 이런 수사의 현대 검찰에서 최고의 권위자는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죠. 네. 예. 돌파형 수사의 최고 권위자는 한동훈 검사장이고 네. 의혹 규명 수사의 최고의 권위자는 지금 수원에 가 계시는 이제 이원석 검사장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수사는 이제 두 번째 그거는 뭐예요? 패턴인 건데 의혹 규명 수사는 뭐냐면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들 중에서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들 가운데에서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허위냐 이거를 일일이 규명해 나가는 수사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추미애 장관의 가족 의혹이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치의 의혹 없이 흔들림 없이 규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뭐냐면 형사법적 처벌 문제를 떠나서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사건이기 때문에 어쨌든 사실관계를 소모적인 논쟁을 해결해 주는 어떤 역할도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검찰이. 그래서 굉장히 품이 많이 드는 수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 수사할 땐 말이죠. 잠깐만요. 예.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으니 김태현 변호사 바쁘면 먼저 가세요. 그럴까요? 제가 혼자 둘이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수사는 사실은 그 타임라인을 딱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서모 씨 아들. 서모 씨의 뭐 타임라인을 딱 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신용카드 내역이든 아니면 휴대전화 내역이든 동선을 쫙 타임라인을 만든 다음에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대위 통화 내역 쫙 깐 다음에 누구랑 통화했는지를 쫙 깐 다음에 일일이 맞춰보고 누구랑 통화한 건 사실이 아니다. 맞춰보고 나서 형사법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맞춰보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통 누가 전화했다라는 진술은 핵심 진술이죠. 그러면 보통 통화 내역까지는 확인을 해보고 이 진술이 맞나 안 맞나를 맞춰보는 게 수사의 ABC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진술이 나왔는데 확실해요? 라고 참고인을 추궁을 했다. 이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과거 쌍팔년도에 검찰이 수사 뭉갤 때 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쌍팔년? 예.
예전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88년. 네. 그런데 이런 거죠. 이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압이 있었느냐 이거를 규명하는 수사가 포인트인데 그렇다면 이건 핵심 진술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참고인이 뭐 전문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핵심적인 진술이 나왔으면 이 부분이 맞는지 아닌지 규명하는 건 공권력의 몫이다. 네. 그렇다면 영장을 발부받아서 사실 규명은 검찰의 몫인데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규명하지도 않고 그냥 불확실하다라고 해서 진술조서에 남기지 않았다라는 거 이건 조금 제가 볼 땐 좀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 불확실하다고 뺐대요? 예.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나서 검찰에서 오히려 그런 진술이 없었다라고 오히려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까? 아 그런 거 밝혔어요? 밝혔죠. 그거 밝혀도 되나? 그러니까 그게 예. 잠깐만 쉬세요. 예. 숨 차실 건데. 네. 똑똑해요. 돌파형 수사하고 의혹 규명형 수사. 또 돌파형 기자요. 돌파형 기자. 예. 의혹 규명도 잘합니다. 예. 네. 얼마 전에 또 한 건 했잖아요. 전천후 기자예요. 예. 그럼.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처음에 이런 문제가 벌어졌을 때 검찰의 원래 모범 답안의 반응은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니까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알아서 해석을 하는 거죠.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있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제가 법사위원 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그죠? 얘기가 그거. 그거 다 그걸 그냥 정가입으로 좀 쓰잖아요. 근데 이걸로 처음에 수사했던 담당 검사 주임보다 부부장은 중앙으로 왔어요. 영절한 거죠 사실. 동부 중앙 갔으니까. 그다음에 그 진술 받았다는 수사관은 대검 갔어요. 당사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원식 의원실에서 녹취록을 처음에 공개한 게 아니라 이러이런 진술이 있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전문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동부지검은 기자들 취재 요청하잖아요. 그럼 동부지검 어떻게 했을까? 그 차장이 야 기록 가져와봐. 그랬을 거라고. 수사한 검사랑 수사관 딴 데 가 있고 기록을 받겠죠? 조서 보니까 없어. 진술이. 야 진술 없는데? 그리고 진술 없어. 그리고 자신 있게 얘기한 거죠. 근데 그 다음날 신원식 의원실에서 녹취록이 쫙 나. 음성 파일이. 큰일 난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그때부터 확인했겠죠 막. 야, 어떻게 된 거야. 신원식 의원실에서 작전을 잘 짰네. 뭐 일종의 살라미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살람. 그러고 나서 막 담당 검사 수상한 얘기 들어보니까 이한석 기자 말한 것처럼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동부지검에서 공식 반응이 안 나오잖아요. 왜?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 참고인은요 피의자도 아니고 또 자기가 피해를 받아서 고소한 피해자 고소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 참고인이에요. 자기가 들은 거를 진술하는 거예요. 근데 수사관이 당신 말이야 증거 있어? 대박.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제가 왜 그걸 대야 되죠? 야 그럼 증거 없으면 빼도 돼? 알겠다 그러지. 본인이 피해 본 것도 아닌데 절대 안 됩니다 이러겠어요? 그러니까 뭐 형식상으로 동의를 받아서 뺐다라고 하지만 앞서 이한석 기자 얘기한 대로 증거를 왜 참고인이 왜 돼요? 증거는 검찰에 찾아야지. 그러려고 영장 청구권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있고 또 하나 또 앞서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검사들이요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거 아닌데 예전에 그 말하는 쌍팔년도에도 검사는 기본적으로 뭐 말이 이제 실체 규명이나 하지만 기소를 하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잖아요. 피의자한테 유리한 진술이 나오면 하고 뜨끔하고 당황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유리한 진술이 있는 수사 기록 중에서 유리한 진술이 있는 거는 빼고 증거를 일부만 보내고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이 수사 기록 전체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게 야 저 피의자한테 유리한 진술 같은 거 니들 받아놓고서는 말이야 법원에 증거 안 이런다고요. 근데 이거는 피의자한테 불리한 진술이잖아요. 기본적인 검사의 속성상 딱 걸렸어 이래야 되는 거라고 사실은. 한번 파보자. 근데 이거를 조서에 뺐다? 그러니까 그 뺀 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석연치 않은데 위에서 뭐 압력을 넣은 거예요? 누가? 아니요. 그거는 사실 잘 모르죠. 하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기자들이나 어떤 조직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주지의 사실은 핵심 진술은 맞습니다. 이게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수사이기 때문에 핵심 진술이 나왔는데 이런 진술이 나왔을 때 수사 검사는 위에 당연히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보고하게 돼 있을 텐데 저는 이게 총장 또는 법무장관까지 보고가 됐느냐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지만 법무부 어떤 검찰국 수뇌부 또는 대검의 형사부까지는 보고가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본 말에 왜 손탁구라는 말 있잖아요. 알아서 이렇게 위 사람의 뜻을 알아서 밑에서 잘 이렇게 해주는 거 그거예요? 최고 수뇌부의 결정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검 또는 법무부 검찰국과의 어느 정도의 협의를 거쳐서 정리가 된 게 아니겠느냐. 검사가 개인적으로 핵심 진술을 이런 식으로 조서에서 뺐다. 전 이렇게 보긴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게 참 희한한 게 뭐 동부지검의 그 인사를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속속 들이 알 수는 없지만 되게 이렇게 한 청에 한 부에 큰 사건이 걸리면
이게 수사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에 따라서 그 라인 자체가 전부 다 영전하든지 전부 다 자체는 그렇잖아요. 물론 뭐 동부지검 형사일부 사건 이것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이 수사 라인 담당 검사 부부장 바로 위에 부장 그다음에 1부장입니다. 형사 1부죠. 1부장 그다음에 1차장 검사장 쭉 4명이에요. 4명 인사를 보면 맨 아래랑 위는 잘 가고 중간은 좌천됐어요. 얘는 부부장 중앙 갔습니다. 담당 주임검사 잘 간 거죠. 그다음에 저 동부지검장 하던 처음에 동부지검 하던 분은 차관 갔어요. 그다음에 그 차관 간 다음에 그 결혼이 생기니까 직무 대리를 한 차장이 있거든요. 그 단지 1차장이 아니라 아마 2차장인가 3차장인가 그렇죠. 정부는 1차장만 있습니다. 1차장 그러니까 네. 그 직무 대리한 사람이 있어요. 그 직무 대리한 사람은 이번에 승진해 가지고 울산지검장 갔습니다. 그럼 중간에 1차장 김모 1차장 이번에 누락돼 가지고 사표냈죠. 근데 그 사람 언론 보도 따르면 아까 저 위에 보고됐다 그거 하는 진술 누락 부분 자기 보고 못 받았다는 거예요. 담당 1부장. 사실 부장들이 이제 1년 텀으로 돌리거든요. 담당 1부장은 올 1월에 거기 갔을 거예요 아마. 근데 8개월인가 돼가지고 지금 북부 인권감독과로 갔습니다. 누가 봐도 좌천이에요 이거는. 주임검사인 부부장은 중앙 가고 찰간 거죠. 이게 뭐냐.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마 이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놓고 주임검사인 부부장 바로 위에 부장 의견 충돌이 있었을 거고 이거를 이제 지휘하는 차장 검사장도 의견 충돌이 있었을 거다. 그거죠. 묘한 미소를 지었는데 좀 뭡니까? 맞다는 얘기지 뭐네. 그러니까 해석을 사실 조금 지금 하기는 조심스럽고 다만 이제 그 핵심 진술이 진술 조사에 누락됐다라는 어떤 정황 하나만으로 일단 추정을 해 본다면 이 수사의 결론은 어느 정도 좀 예측 가능해 보입니다.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외압까지 규명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사실 이게 핵심 진술 아니겠어요 이게. 네. 근데 외압이 있었느냐 이 부분의 규명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거고. 다만 그 왜 쉽지 않은 거예요? 아니 핵심 진술이 누락됐잖아요. 그 누락돼 있고 네. 또 법무부 장관이 관련된 거라 쉽지 네. 않을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네. 누락돼 요즘 있다라는 세상에 거죠. 뭐 수사 승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일단 현재까지 나와 있는 객관적 사실은 휴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군이 중요한 서류 같은 거를 확보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 이게 카츄샤가 서류가 좀 미비했구나. 아 이거 군 자체 내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요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요런 좀 의심을 좀 강하게 갖고 있는 거죠 언론사에서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까지 추가 의혹 계속 제기가 되고 있죠. 현재 고발건은 단순히 휴가 미복귀 의혹이지만 현재 나와 있던 내용에는 뭐 이철희 의원께서도 뭐 이번에 또 오늘 초간에도 또 뭐 기사가 나오셨습니다만 카투사 뭐 자대 배치에도 뭐 추미애 대표 당시에 보좌관이 뭐 청탁을 했었다라는 의혹이 하나 또 보도에서 제기가 됐었고 그리고 평창올림픽 때 통역병도 청탁했었다는 의혹이 또 제기가 됐었고요. 이 중에서 수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한 구달입니다. 거기다가 뭐 또 하나는 뭐 딸의 뭐 비자 발급까지도 뭐 청탁이 있었다라는 의혹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의혹이 뭉게뭉게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수사가 종료가 된다고 해서 어느 정도 사안의 이슈가 정리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이 수사가 마무리가 된다고 해서 정리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보통의 초식으로 본다면 사실은 특별수사팀을 만드는 것이 전문 용어 좀 쓰지 마세요. 초식이 뭡니까 초식이. 통상적인 사안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특별수사팀을 만드는 걸로 가는 게 일반적인 공식이긴 한데 네. 현재의 기류로 봤을 때 윤석열 총장이 그런 결단 내릴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천하의 윤석열인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특임검사나 특별수사팀 예전에는 총장한테 했거든요. 근데 특임 검사는 뭐 안 맞다며 성격이. 이제 그 특임검사들 검사 내부 이제 비리 이런 건데 그 사실 그 광의를 넓게 해석하면 법무부 장관이 검사는 아니지만 법무부 장관이 관련된 의혹이니까 특임검사는 저는 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특임 검사는 누가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장이 임명을 하는데 예전에는 총장이 해 그럼 했는데 이제는 장관이 오케이를 해야 되거든요. 왜요? 법에 그렇게 뭐 됐어요? 그렇게 제도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법은 아니고 검찰청 내부 규정이고 법무부 내부 이제 내부 규정이니까 이거는 특임검사 그러니까 특별검사 법이 있는 건 아니고. 특정 검사한테 특별한 임무를 줘서 네. 니는 요거를 좀 좀 수사를 해라. 그렇죠. 이게 특임 검사인데. 그러니까 검찰청 내에 특검을 만든다고 보시면. 근데 되게 지금까지는 검사의 어떤 비리와 관련된 그렇죠. 경우 특임 검사를 네.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제 식구 감사기. 그럼 그 방법 말고는 없어요? 특수본은 어떻게 돼요? 특별수사본부도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이제 동부지검에서 이제 했으니까 배당은 동부지검 맞죠. 주소지가 그쪽이니까. 근데 나 동부지검에서 지금 8개월 동안 뭉갠 게 있으니 이거 믿을 수가 없지 않냐. 그러면 동부지검 말고 다른 청에서 다시 배당을 해가지고 다시 수사팀을 다시 꾸려라. 검찰청 내부 이제 그 왜냐하면 배당할 수 있는 권한 최종 권한은 총장한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특별수사본부라든지 특별수사팀이라든지 특임검사든지 뭔가 검찰청 내에 법무부 장관이나 총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수사팀을 꾸려서 해라라는 게 이제 언론들의 주문이고 야당의 주문인데 총장이 할 수는 있으나 최종 사인은 장관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네. 야당은 법무부 장관이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 판단을 떠나서 네.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 필요한 요건이에요? 저는 사퇴하는 거 맞다고 보고. 그래요? 수사를 위해서는? 네. 그리고 어제 이제 장관이 오후에 무슨 얘기했냐면 수사 보고를 이제까지도 아들 거 받지 않았고 앞으로도 안 받겠습니다. 엄청난 본인의 결단한 것처럼 하나만한 얘기를 한 거죠. 하나만한 얘기.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까지는 다른 것 예를 들면 한동훈 검사장 거니까 다 수사 보고 받았다는 얘기인가 보다. 그러니 마치 자기가 대단한 걸 내려오는 것처럼 아들 건에 관해서는 앞으로 보고받지 않겠습니다. 이게 왜 말씀드리냐. 수사는 총장이 최종 책임자잖아요. 그러니까 총장은 다 보고받을 수 있어요. 법상. 그러니까 총장이 이 건에 대해서 내가 보고받지 않겠습니다라는 거 하는 건 자기 권한을 내려놓은 거예요. 법무부 장관은 법상 수사를 보고받을 권한이 없어요. 근데 내가 아들 건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겠습니다라는 거 엄청난 알겠습니다. 권한을 내려놓은 것 같은 거 한 양 이거 되게 웃기는 거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이제 이해충돌 논란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부지검장 가 있는 김관정 동부지검장 그리고 이제 사안에 어쨌든 의혹에 불거진 정점에 이제 추미애 장관이 계신데 김관정 동부지검장의 인사권자가 추미애 장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김관정 동부지검장을 인사한 게 추미애 장관인데 이제 김관정 장관이라고 김관정 검사장이 추 장관의 아들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데 이게 과연 적절하냐 이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좀 눈치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때문에 수사를 불편부당하게 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고 이것 때문에 추 장관이 사퇴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게 아마 야당의 주장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특검 논의가 이루어져서 특검을 만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윤석열 총장이 이제 결단을 내려서 특별수사단을 만드는 방식 두 가지가 있는 건데 특별수사단을 만들면 단순히 아들의 미복귀 의혹, 휴가 미복귀 의혹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제기된 언론에서 제기된 수많은 의혹을 다 묶어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일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단순히 쟁점 하나가 아니라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사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조국 수사에 이어서 또 다른 정치적인 이슈 여기에 대해서 과연 윤석열 총장이 이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또 다른 결단이 필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윤석열 총장이 다시 한번 이런 결단 내릴 수 있겠느냐. 왜요? 왜 못해요? 식물 총장 아닙니까? 아니죠.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네. 현직 그 장관에 대한 수사를 그때도 했는데 지금 못하는 법이 있어요. 하려면 마음 먹으면 하는 거죠. 현재 검찰 내부의 기류는 그렇습니다. 뭐 저는 이제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내부의 기류를 이제 뭐 전달하는 사람이니까. 네. 6884번 쓰시는 분이 문자 주셨는데요. 공수처가 있었다면 이번 의혹을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는 건가요? 하셨는데 사안이 그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장관의 공직자니까요. 그죠? 네. 0541번 쓰시는 분입니다. 앞으로 법무장관은 무식자만 할 수 있을 듯하네요 하셨는데 무식자가 뭐죠? 무식한 사람 같습니다. 무자식. 네. 그렇지. 자식 없는 분만. 네. 그렇지. 그죠. 네. 이러저런 참 이런 이 사안을 보는 우리 애청자분들께서도 이러저런 생각들이 많이 아마 들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본인들 해명이 혹시 있습니까? 본인들 해명은 오늘 또 보니까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변호인 측에서 나온 얘기가 이런 거예요. 카투사는 한국군이랑 좀 다르다. 실질적으로 미군 소속이다. 그러니까 휴가도 더 많다.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병가도 자유롭고 그리고 서류 없는 한국군은 5년인데 카투사는 1년 보관이다. 그러니까 서류 없는 게 당연한 거다. 뭐 아파서 병가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뭐 그건 알겠는데 근데 병가 끝나고 바로 부대 안 들어오고 집에 있다가 개인 용가로 바뀐 이 과정. 그다음에 보좌관에 전화한 의혹 이거에 대한
해명은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초동 까투리 김태현 변호사 이한석 기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